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한자 실력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학창시절에는 한자를 꽤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까막눈이랑 다름없이 돼서 언제 시간 나면 한자 공부 좀 틈틈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의 독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한자어를 잘 알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 독해 고민이요. 전치사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전치사, 이 정체가 뭔가요? 라는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학습을 한 적이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여러분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이 고민을 좀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일단 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전자가 앞전자거든요. 그리고 치가 둘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둔다 이거죠. 뭐 앞에 둔다는 뜻이겠어요? 그래요. 명사 앞에 놓이는 말, 그게 바로 전치사고요. 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치사가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전치사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우리 일단은 이 on이라고 하면 테이블 위에, 이 위에란 뜻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on이 뭐뭇에 대하여란 뜻으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기억해 두세요. on이 어디에 대하여란 뜻도 있구나. for도요, 우리 위하여란 뜻으로만 알고 있죠.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찬성할 때도 for를 나타내요. 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다. 이럴 때도 vote for 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는 누구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도 for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 나한테 너무 쉬워. 이럴 때 it's easy for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for가 에게는 이란 뜻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전치사 of거든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of 하면 뭐뭐의, 소유를 나타낸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앞팻말과 뒤팻말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이 뒤팻말이 목적어처럼 해석될 때가 있어요. 의미상의 관계가. 그래서 이 앞팻말과 뒤팻말이 목적어 관계로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우리말로 훨씬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of가 많은 경우에 뭐뭐 중에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 일부, 이럴 때 of란 전치사를 쓴다고요. 자, with는요, 우리 같이 가자 이럴 때 with란 표현도 물론 쓰지만 소유를 나타낼 때에도 with란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랐던 전치사의 의미 있으시다면 지금 잠시 멈춤하시고 어디 필기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잘 정리하셨으면 저랑은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One is the sudden breaking 이랬어요. one, 하나는 우리 공부했어요. is, 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뭐냐면 sudden breaking이래요. sudden이란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참 잘 알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breaking은 깨는 거, 어기는 거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요, 갑작스러운 위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치사구가 붙었어요. 자, 우리 아까 of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냐면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its biggest influences, 그것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 중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는요, the sudden breaking, 갑작스럽게 어기는 것이에요. 자, 근데 뭐를 어기나요? 오, 쌤! 마치 앞팻말과 뒤팻말이요. 이게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네요. 뭐를 어기나요? 이니까. 그래서 제가 of를 중심으로 이 뒤팻말이 마치 목적어처럼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했던 게 바로 요 경우입니다. 뭐를 어기냐면 standards of etiquette. 에티켓이 예의 범절이잖아요. 이 예의 범절의 어떤 standard, 규범, 이거 기준을 갖다가 갑작스레 어기는 거래요. 됐습니까? 그것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예절의 어떤 규범이라는 걸 갑작스레 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influences 뒤에 o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붙었죠. 이렇게 on이란 전치사는요, 앞에 영향을 나타내는 말이랑 같이 쓰여서 뭐뭇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돼요. 자, 그럼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O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를 봅시다. In less than a decade.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이란 말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랑 많이 같이 쓰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decade는 얼마의 시간일까요? 10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less than이니까 그것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그럼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해봅시다. One of its biggest influences on our lives.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들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뭐냐 하면 the sudden breaking of standards of etiquette. 그 어떤 예절이라는 규범을 갑작스럽게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기간에? In less than a decade.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정리된 걸 보면서 영어로 한번 옮겨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one 이렇게 해석할 거고 뭐 중에 하나였냐면 가장 큰 영향력들 중에 하나였어요. 뭐뭐 중에 of 썼죠. 그래서 of its biggest influences. 자, 근데 뭐에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요. 영향력이란 말과 같이 어울리는 전치사는 on이다 그랬죠. On our lives is. 그게 뭐라고요? 갑작스런 예절 규범의 파괴래요. The sudden breaking. 그쵸? 근데 뭐를 파괴해요? 예절 규범을. 예절 규범이 뭐였더라? Standard of etiquette 이란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얼마의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10년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래요. In less than a decade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쭉 이어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One of its biggest influences on our lives is the sudden breaking of standards of etiquette in less than a decade이고 여러분 이때 그것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절 규범이라는 걸 파괴한 거다. 이게 바로 뭘까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봐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막 문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식사하면서도 그냥 딴 사람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예의 범절의 파괴라는 거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글 중 일부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문장인데 해석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에요. The development.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쵸? 발전은, 발달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뒤에 봤더니 threatens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threat란 단어 아세요? 얘는 위협이거든요. 이렇게 뒤에 en을 붙이면 동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threaten이니까 위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협합니다. 뭐를요? The survivor. survivor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 생존이죠.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좀 전치사구로 살을 붙여볼게요. The development, 발달은 발달인데 뭐를 발전시키는 걸까요? 오, 쌤, 을을 마치 뒤에 게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of를 중심으로 얘가 마치 목적어처럼 의미상 해석이 돼요. 자, 뭐를 발전시키는 거냐면 tourism이니까 관광업이고요. housing이라고 하면 이렇게 집을 짓는 거, 주택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업과 주택 건설의 발전, 이것이 threatens the survivor. 생존을 갖다가 위협하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누구의 생존이에요? Of the native culture and language. 여러분, native란 말이 붙으면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 우리 이런 거 이제 토착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있던 문화, 토착의 문화와 토착의 언어의 생존을 갖다가 위협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뭐가 붙었어요? for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붙었네요. 우리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앞을 보니까 관광업과 주택 공급을 발달시키는 거.
근데 이건 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wealthy. 이건 부유한 이거거든요. 부유한 non-locals. 로컬은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현지인이고, 그럼 non-local은요? 현지인 아닌 거죠. 부유한 현지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관광업과 주택업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것. 그것이 threatens the survival. 생존을 위협하더라 라는 거예요. 무엇의 생존? 토착 문화와 언어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 해석은 완벽하죠. 근데 확 와닿지 않아요. 왜? 속뜻을 지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섬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쁘다고, 이 섬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면서 막 이제 외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wealthy non-locals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뭐 호텔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이렇게 뭔가 하우징도 개발을 하고 관광업을 막 개발을 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섬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던 문화라는 게 이제 밖에서 들어온 문화에 의해 자꾸만 파괴가 되겠죠. 또 우리끼리 쓰던 언어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러면서 토착 언어도 생존의 위협을 받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번역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속뜻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자, 그럼 우리말 보고 이제 거꾸로 복원을 해볼게요. 자, 현지인이 아닌 부유한 사람들의 관광과 주택 건설의 발전이 주어였죠. development. 그런데 관광과 주택 건설의 발전이었으니까 of tourism and housing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현지인이 아닌 부유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표현했더라? for wealthy non-locals. 자, 그것이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억나시죠? threatens the survivor. 근데 무엇의 생존이었어요? 토착 문화와 언어의 생존이었죠. 토착의 그 단어 기억나요? native였죠. 그래서 native culture and language란 표현까지 같이 써서 문장을 완성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development of tourism and housing for wealthy non-locals threatens the survivor of the native culture and languag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다니까요. 잘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자, 얘는 주어 부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advocate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옹호자란 뜻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를 지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옹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advocate 하시면 되겠고요. 옹호자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would make their cases. 자, 만들곤 했어요. 자, 이때 would를 쓰면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곤 했어요. their cases. case가 원래 이제 뭐 경우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들의 경우를 만들곤 했대요. 내 경우엔 이래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수거처럼 해석을 하자면 주장을 펼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호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곤 했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전치사 for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전치사 for 우리 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찬성할 때 for 쓸 수 있다 그랬죠? 옹호자들이니까 대체 뭘 옹호하는 거냐? 찬성의 의미로 쓸 수 있다고요. policy changes. policy가 정책이잖아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would routinely make their cases. routinely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routin이란 단어는 늘상 하는 똑같은 그 일상을 갖다 routin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여기서 문장을 더 키워봅시다. Before citizen juries. 자,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렇게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jury는 우리 배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citizen juries니까 시민 배심원들이네.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심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화 속의 재판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 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라고 기소를 하는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죠. prosecutor.
자, 그리고 어때요? 기소를 당한 사람,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 피고잖아요. defendant라고 하고. 피고도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이 피고를 변호해주는 변호인, 이걸 이제 attorney라고 합니다. 이제 요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배심원인데 그 배심원을 jury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영어 단어예요.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composed of hundreds of Athenians라고 되어 있는데 반갑다. 얘가 과거 동사일까요? 과거 분사일까요? 첫 시간에 했는데 이미 뭐는 나왔어요. 동사는 나왔어요. 아, 얘는 동사일 리 없네.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 분사예요. 해석은요. 뭐뭐 된. compose가 이루고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성된 하면 되겠다. 자, 뭘로 구성됐습니까? hundreds of, 수백의 Athenians, 아테네인들이에요. 수백 명의 아테네인들로 구성된 그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정책 변화를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냐? 그래서 어디서를 나타내는 말이 맨 앞에 붙었어요. in Greece. 우리 in이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랑 같이 쓰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이렇게 덧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우리말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 한번 옮겨볼게요. 그리스에서는 in Greece. 정책 변화에 대한 옹호자들이요. 옹호자란 단어, 그쵸? advocates였어요. 자, 근데 정책 변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성의 전치사, 그쵸? for 썼죠? for policy changes.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would routinely make their cases. 근데 누구 앞에서요?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요. before citizen juries. 자, 근데 이 시민 배심원단은 뭘로 구성되어 있었죠? 수백 명의 아테네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composed of hundreds of Athenians 해주시면 된다고요. 쭉 이어볼게요. In Greece, advocates for policy changes would routinely make their cases before citizen juries composed of hundreds of Athenians 해주시면 이 어려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도 옮겨본 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의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뭔가 정책에 그것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고자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히 발언의 기회를 주었다는 게 좀 놀라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장인데 얘는 시작부터가 좀 단어가 어렵다. 그쵸? sufficient란 단어 아세요? sufficient는 이게 충분한 이런 뜻이고 in이 붙으면 반대말을 갖게 될 때가 많죠.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ability, 능력의 반대말이 inability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앞에 in이 붙어서 불충분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sufficient use니까 불충분한 사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may result in A and in B. 사실 요 구문이 많이 어려워요. result in은요. 어떤 결과를 낳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불충분한 그 사용이 A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죠. 근데 결과가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and 해놓고 in B 덧붙였잖아요. and가 이렇게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접속사라고. A라는 결과 그리고 B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대요. 그럼 이제 A, B 자리만 채우면 되겠네요. 자, A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they're under development입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development는 발달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근데 under development는요. 제대로 발달을 못하는 거죠. 발달해야 되는 거 밑에 있으니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여러분 bone이 뼈잖아요. 약하고 작은 뼈의 구조라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대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 문장이 뭐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대체 뭐를 불충분하게 사용했더니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걸까? 뭐를 불충분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걸 전치사 구로 채우는 겁니다. Insufficient use of jaw muscles라고 해서 jaw가 여러분 턱이잖아요. muscle은 근육이거든요.
턱 근육을 불충분하게 사용하는 거래요. 아, 알았다. 그러면 이때 전치사 o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of를 중심으로 뒤에말이 마치 뭐처럼 목적어처럼 해석이 됐네. 됐습니까? Insufficient use of jaw muscles. 이 턱 근육을 갖다가 불충분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may result in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결과, they're under development.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이제는 there가 뭘 가리키는지 알겠다. 뭐가 제대로 발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두 번째요. In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더 약하고 작은 그런 뼈의 구조라는 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까다로운 문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언제 턱 근육을 많이 안 썼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냐? 언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일게요. 전치사 in을 썼습니다. In the early years, 초기의 연도들이니까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Modern life, 그 어떤 현대의 삶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턱 근육을 갖다가 insufficient use, 많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막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고 충분히 씹지 않고 이렇게 불충분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더 약하고 더 작은 뼈의 구조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까다로운 문장이었는데 이제 요 한글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어려워요. 자, 일단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주어, 불충분한 사용, 그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 insufficient use. 근데 뭐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턱 근육 기억나세요? of jaw muscles. 자, 그런데 언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현대 생활에서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 early years였는데 in the early years of modern life,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결과를 낳다가 뭐였습니까? result in 이란 표현이었죠. may result in. 자, 첫 번째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근육 발육의 부전, 잘 발달하지 못하는 거, 그쵸? They're under development and 그리고 더 약하고 작은 뼈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weaker, smaller bone structure. 그 앞에 in을 또 한 번 써주시면 되겠어요. 왜? result in 이게 첫 번째 결과, result in 요게 두 번째 결과니까.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Insufficient use of jaw muscles in the early years of modern life may result in their underdevelopment and in weaker and smaller bone structure.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여러 번 씹는 거, 심지어 100번 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신체 각 기관의 발달에, 심지어는 뇌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꿀떡꿀떡 삼키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드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단어까지 우리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죠. 오늘 배웠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advocate 뭐였더라? 그쵸? 옹호하는 사람, 옹호자였었죠? 뭐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free speech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거 언론의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옹호자. 쌤, 근데 뭐에 찬성한다라는 의미니까 for 써도 돼요? for 써도 돼요. 우리 찬성의 전치사 for 배웠었죠? 그 다음에 routinely라는 게 어떤 의미였더라? 일상적으로란 뜻이었죠. 그래서 routinely 어떤 의미예요? 매일매일 하는 일과 그게 routin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이런 게 다 routin이에요. daily routine, 일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ury라는 단어 설명해드렸습니다. 뭐라고? 배심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네가 맞아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은 이 중에서 누굴까요? judge. 이게 판사가 되겠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소하는 검사는 영어로 뭘까요? 이 중에 찾아보세요. 그렇죠. prosecutor. 자, 이게 검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범인으로 지목받은 사람, 피고인이죠.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네, defendant. 바로 피고인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attorney라고 하고 제가 다 봤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증인을 뭐라고 해요? witness라고 합니다. 법정과 관련된 이 용어들은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잘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전치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이거 해석을 하는 건가요? 라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전치사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했던 전치사의 의미들까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오늘의 과제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치사 on이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있다. of가 뭐뭐의라는 뜻이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 배웠던 내용들 잘 적용하셔서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 한번 멋지게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우리의 독해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이 보어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